네, 안녕하십니까. 차선우 변호사입니다. 벌써 리트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시험을 한 달 남겨놓고 저는 그때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장교로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인으로 이 리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그러한 과정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최대한 늦게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1시경에 잠을 잤습니다. 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침에 또 이제 가가지고 체조하는 것도 이렇게 방송 트는 거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5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는 못했죠. 이런 측면은 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체력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원래 잠이 좀 적어서 이런 거를 좀 가능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나 뭐 기타 등등 하고 출근하는 데까지 7시까지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7시부터 한 12시까지는 근무를 했죠. 오전 근무를 하고 나면 1시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심시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때 조금 공부를 했죠. 18시까지 오후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 제 후임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시에서 19시까지는 저녁을 아무래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각종 샤워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9시부터 시작을 하면 하루에 6시간 정도씩을 이제 리트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루에 6시간 리트 공부해서 되겠느냐? 6시간 순공부 시간 빼면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했고, 딱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생명 연장 활동이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이제 씻는 시간. 저처럼 이제 새벽 1시 정도 잔다고 쳤을 때 6시간 정도 공부량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여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선우의 일일 계획표 하면은 저는 이렇게 공부 시간을 써서 하루 일정을 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베나타 논증 관련된 문제인데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이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고통이 있으면 나쁘다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나쁘니까. 쾌락이 있으면 좋다면 좋은 거니까 플러스 1. 고통이 없음 좋다면 좋다니까 플러스 1. 쾌락이 없음 나쁘지 않다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 0을 넣는 거죠. 0을.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A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시나리오 B를 더하면 플러스 1 더하기 0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0보다 1은 크니까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가 항상 좋은 거죠. 전체 총합에서 국어 문제, 언어 문제가 됐던 추리 문제가 됐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아주 그 정론적인 풀이법이 있는데 그 정론적인 풀이법만으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막 개발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풀이에 있어서 국어 문제다 또는 논리게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식을 쓰고 지문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비법이 다 모여있는 그런 강의죠. 출제 원리를 꿰뚫는 1타산피 파이널 특강, 노하우를 직접 전수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 강조를 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11년도 리트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이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지금 읽을 시간도 없어.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죽을 빠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표가 달려있어. 표가. 기본적으로 지문에 달려있는 어떤 표가 붙어있으면 지문은 그 표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표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풀어보고 그 안 되면 그때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 이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사실적 이해는 은근히 문제를 풀면 이상하게 4번, 5번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사실적 문제가 나오면 5번부터 확인해서 올라갑니다. 5번부터.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표만 가지고 그냥 5번부터 확인했더니 5번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는 것보다 한 몇 분씩은 여기서 세이브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또 강의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부분, 저 밑줄 친 부분에서 위아래 두세 줄, 이것도 제가 개발한 방식이에요. 밑줄 친 부분에서 위아래 두세 줄 딱 박스를 쳐요. 그 박스 안에서 사실적 이해 문제면 그 안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기출 문제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수업에서 듣는 풀이법들을 감안을 해서 저만 빨리 풀 수 있는 그 기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갔어요. 그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이제 끝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한 방식을 노트를 만들어요. 노트를. 한때는 뭐 제 수업을 가지고 그 요령을 잘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무림에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저를 무슨 사파 거두다. 네,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그 개발을 한 기법을 뭐 그냥 그날 풀고 끝내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베나타 논증 문제를 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0, 마이너스 이렇게 넣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풀이법을 이렇게 오려서 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붙이지 않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하고 뭐 스캔해서 하고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만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쁘게 안 했어요.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딱 붙여서 잘 보이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다가 이 풀이법을 옆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숫자를 대입해서 논리 구조를 이렇게 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2018년도 리트의 25번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또 위에 써놔야 나중에 그 문제 전문을 보고 싶을 때 그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노트를 이제 쭉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이하면서 실력을 점검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서 그 점수 가지고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오답 노트를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풀이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미리 풀어볼 지문 한 두세 지문 가져가서 그거 이렇게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을 딱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수험생활 중이었으니까 저는 뭐 쉬는 시간에 딱히 저기 하지 않고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한글로 된 유일한 책. 생각보다 우리 그 추리 논증 풀이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책입니다. 이 논리야 놀자.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 시험에서 논리 게임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논리 게임 관련된 책이 이 책보다 잘 나온 책이 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역 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다. 흑인은 백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흑인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져가는 추리가 연역 추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연역 추리나 기납 추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논리 게임 풀어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책에서는 다 다뤄지는 거죠. 틈틈이 쉬실 때마다 좀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논리 게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추리 논증의 논리 게임이라는 것이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3단 추리, 이게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3단 논법, 그 다음에 역이 대우,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귀류법, 이 4가지 정도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어지간한 논리게임 문제가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문학 작품을 읽는 것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집 매년 나와요. 그 이상문학상 수상집에 있는 작품들이 우리 리트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출제된 게 벌써 3개 지문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집 되게 하나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브이로그 촬영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진짜 3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할 겁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리트라는 시험은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랑 멘탈 관리, 이 2가지 계속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길 저 역시 강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